최신 IT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이수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이 비대면 시대에 새롭게 부상한 트렌드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이 단어만 보면 마치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의 배경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현실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체크인이 돼 있는 이렇게 현실과 가상세계, 즉 디지털 세계가 연결이 되는 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올해 새롭게 부상한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아바타인데요. 이 아바타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용자의 분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 들어와 보면 이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나를 대변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바타는 국내에서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세이클럽이라고 하는 인터넷 채팅 서비스에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 많은 인기를 끈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바타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때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도 어찌 보면 이 아바타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애니모지, 그리고 갤럭시의 AR 이모지도 그중 하나로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는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과 같은 간접 체험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아바타의 특징인 일체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바타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IT 기업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이 30억 원을 투자했던 아바타 기술 스타트업이 최근 대형 게임사에 매각되는 사례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이름은 롬.ai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갤럭시 S9의 핵심 기능이었던 AR 이모지의 기반 기술을 제공했던 회사인데요. 이 AR 이모지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의 외모를 인식한 뒤에 비슷한 외모의 이모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이 이모지를 마치 아바타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당시 경쟁이 됐었던 애플의 애니모지는 카메라나 사진을 통해서 사용자와 비슷한 외모를 설정해주는 기능이 그때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의 애니모지에 맞서서 갤럭시만의 차별화된 기능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이때 삼성은 이 AR 이모지의 가능성과 기반 기술을 눈여겨보고 3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내놓았던 AR 이모지도 차별화된 기능으로서 사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지요. 하지만 약 2년이 지난 지금 이 AR 이모지는 본격적인 아바타 서비스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하고 그냥 독특한 기능 수준으로 멈추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애니모지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는 사실 이 룸 창업자들이 루카스필름 그리고 드림웍스 등 이 할리우드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할리우드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이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들과는 이 기업 문화 등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룸이 최근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 인수가 돼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로블록스는 쉽게 말해서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한 게임인데요. 이 마인크래프트와는 좀 더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로블록스 내에서 자신들만의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즉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인 거죠. 이처럼 게이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샌드박스 게임의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린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유로운 게임을 선호하는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월 사용자는 무려 1억 6천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로블록스는 조만간 뉴욕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고요. 기업 가치가 현재 4조 5천억 원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로블록스가 롬을 인수한 이유로는 바로 아바타를 통해서 사용자들과의 일체감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내의 캐릭터는 레고처럼 네모난 박스 형태입니다. 이는 마인크래프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네모난 박스 형태의 캐릭터는 게이머와 아바타의 외모가 너무 달라서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롬의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서 로블록스 내에 자기와 똑 닮은 캐릭터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와 내가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샌드박스 게임에서 가상과 현실을 아우르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바타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로블록스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아바타 앱인 제페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블랙핑크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 제페토도 사용자의 사진을 이용해서 비슷한 외모의 아바타를 제공하고 이 아바타를 꾸미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해서 사용자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세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NC 다이노스가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거둔 뒤에 리니지 게임의 상징과도 같은 집행검을 실제로 들어올린 것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앞으로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가상현실 세상이 오지 말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아바타 세상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인 거죠.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